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수업을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리기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뭘 했죠? 우리 컨설턴트 교육에서 한글 자료를 가지고, 한국어 자료를 가지고 컨설팅 트레이닝을 좀 했고요. 오늘은 SK 마케팅 앤 컴퍼니. SK 마케팅 앤 컴퍼니도 트릴리온이라는 컨설팅 그룹의 컨설턴트 훈련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외국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엔투르 자료를 가지고 컨설팅 훈련을 한 이유는 조금 더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그런 컨설팅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일반적인 컨설턴트들이 가지고 있는 툴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로 설명하려고 한국 자료를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오버럴하게 전반적인 컨설턴트들이 활용하는 어떤 프로세스나 툴들 이런 것들이 요 트릴리온 자료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난주까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차원에서 수업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제가 PPT로 하면 좋은데 집에 있는 노트북에는 이 PPT를 가지고 슬라이드 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익스플로러가 맞나? 띄워놓고 PDF로 넣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라 조금 좀 삐그덕대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New Consultant Training이라는 strictly confidential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렸죠. 다른 쪽에 유출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앞쪽에 있는 거는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갈게요.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비즈니스 유닛 스트래티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보면은 일단 모듈 1에서는 이런 얘기들 어떤 키 이슈가 있는지를 뽑아낸다. 이것도 우리 엔트루 자료에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의 스트럭처와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분석한다. 모듈 2. 이것도 일부분 봤지만 여기서 좀 자세히 보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인디비주얼 컴퍼니의 특징들이나 다이내믹스, 이 기업 역량에 대한 분석이겠죠. 그런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실행 능력 이런 것들도 클라이언트한테 추천을 했을 때 이걸 얘네가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거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옵티멀 솔루션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최적화된 솔루션을 추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커패시티, 익스큐션 커패시티를 분석해서 당신들의 맞는 전략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트래티지 어터너티브들을 뽑아내고 평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 그러니까 그 롤아웃 플래닝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첫 시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듈 1을 봅시다. 모듈 1은 우리가 엔트리 자료에서 워낙 잘 봤기 때문에 정말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트럭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슈를 뽑아내는 요 컨설팅의 플래닝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커미먼트를 정의한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라는 커미먼트를 정하고 이슈 다이어그램을 뽑아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할 것인가 플랜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떤 걸 모을 것인지 보고
게더링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워크 플랜, 뭐 인터뷰 가이드 이런 것들 만든 다음에 실제로 팩트들을 모으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종합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진단을 한 다음에 레코멘데이션 해주고 그 레코멘데이션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로직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레포트를 뭐 1장에 뭐 넣고 2장에 뭐 넣고 이런 것들을 정한 다음에 레포트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리졸트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1장에서는 모듈 1에서는 중요한 것이 전략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 스트래티직 메소드를 정한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정하게 되고 코드 오브 컨덕트를 디스크라이브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수행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정의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테크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정의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요 이슈 어널리시스 스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중요한 스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현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overriding question analysis 아주 중요한 퀘스천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제시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이슈 브레이크다운을 시킨 다음에 그죠? 뭐 MEC 같은 것도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런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세부 이슈로 계속 브레이크다운 시켜가는 방식으로 해주고 마지막에 가설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퀘스천을 정의하고 이슈를 뽑아내고 가설을 세워주고 이런 스텝으로 진행을 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엔투루에서 배운 거 약간 좀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situation, complication, question analysi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퀘스천들이 어떤 게 있는가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질문들이 아주 중요한 퀘스천이냐를 뽑아내고 세부적인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브레이크다운 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각각 중요한 서브 이슈들, 중요한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도출해내면 그거에 관련된 하이퍼세시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그 가설을 증명을 해야 될 테니까 검정을 해야 될 테니까 그 가설 검정에 필요한 팩트들을 게더링하고 팩트 게더링 한 것들에서 뭐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해석을 해서 파인딩을 뽑아내고 걔들 종합을 해서 컨클루전을 뽑아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 한다. 이거를 계속 이터레이션에서 반복적으로 해서 컨설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이자 툴인데 프레임워크인데 컨설턴트 인사이트들이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게 중요한 퀘스천인지 뽑아내야 될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이슈들 이런 것들이 그 현황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들한테는 이슈가 아주 구조적으로 뽑혀져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슈에 대한 하이퍼세시스도 어떤 가설이 있는지를 만약에 뭔가 경험 많고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가설들을 정확하게 세워줄 수 있겠죠. 그리고 파인딩도 되게 중요합니다. 파인딩. 팩트를 뽑아낸 다음에 거기서 시사점을 뽑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각각의 이제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 시간에 물론 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너무나 편차가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워크이라는 툴이라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좀 비슷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컨설팅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진짜 일반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컨설팅 잘하는 컨설턴트들은 여기에서
더 중요한 퀘스천을 뽑아내고 더 의미 있는 이슈를 뽑아내고 더 명확한 가설을 세우고 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파인딩을 뽑아내는 역할을 컨설턴트들이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6가지의 페이지를 가지고 이터레이션 하면서 중요한 결과물을 내는 그런 일들이다.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강조가 되겠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거는 이 굉장한 뭐랄까 노력이 필요하다. 지치지 않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지고 있죠. 이슈 브레이크다운이라는 거는 시츄에이션 그리고 컴플리케이션 그리고 오버라이딩 퀘스천 이런 것들이 뽑혀져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슈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상황을 알아야지 또는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제 이슈가 뽑혀져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슈 분석이라는 거는 이 클라이언트의 빌리프를 로지컬한 퀘스천으로 바꾸는 클리어한 앤서가 뽑혀져 나오도록 어떤 퀘스천으로 전환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문제에 대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이슈로 뽑혀져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테크닉을 이슈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는 거고, 이거 읽어보세요. 그죠? 뭐, 크리틱한, 되게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은 하이퍼세스를 위한 그라운드 워크를 만들어주는 것, 가설을 세워주기 위한 아주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플랜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결과물은 이슈 어널리시스의 결과물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포세시스를 정의를 내려본다면 이슈 브레이크다운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퀘스천에 대해서 프로스펙티브 앤서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미리 답을 구해보는 거죠. 전망되는 미리 생각되는 답을 먼저 달아놓고 그게 맞는지를 검증을 해보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팀은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런 가설들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서로 질문을 하면서 이 가설이 맞는지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best educated guess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인 하이퍼세시스를 어떤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현재 이슈를 에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그 이슈들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이고 또 에비던스의 게더링이 가능한 그러니까 어떤 가설이 이게 검증할 수 없는 가설이다라고 하면 좋은 가설일 수는 없을 테니까 에비던스들이 쭉 모여서 얘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이다라고 하면은 뭐 좋은 가설일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젝트 플래닝의 인풋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콜렉션과 분석의 리퀘어먼트를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그런 가설들이 좋은 가설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끝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결론과 레코멘데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쭉 그 설명하면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다른 것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해볼 수는 있겠죠. 이 컨설팅 자료에서는 그 이슈를 뽑아내기 전에 situation, 상황 분석이라는 거를 한다.
그리고 complication. 지금 클라이언트가 직면하고 있는 difficult가 어떤 게 있는지,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의한다 라는 거고, overriding question.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 그런 퀘스천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기서 제시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의 목적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우리 문제를 제시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버라이딩 퀘스천을 정의하게 되면은 그것으로부터 중요한 이슈들이나 서브 이슈들이 뽑혀져 나오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이 노스 C라는 그런 회사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들에 관련된 오버라이딩 퀘스천을 한번 뭐 예시로 여기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클라이언트가 노스 C 액티비티 스트럭처를 구조화를 어떻게 하고 또 각각의 지역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오버라이딩 퀘스천을 던지게 되면 이슈가 계속 뽑혀져 나오겠죠. 클라이언트가 노스 씨 시믹 인더스트리에서 전략적인 포지션을 어디를 할 수 있을까? 어디에 포지셔닝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런 키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클라이언트의 노스 C 비즈니스 요게 완벽하게 인티그레이트 될 수가 있을까? 옵티마이제이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슈들이 세부 이슈들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여기서 뽑혀져 나올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MEC니 뭐 yes or no 퀘스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런 테이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슈와 서브 이슈, 가설, 그리고 그 가설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할 것인지, 뭐 설문 분석해서 뭐 t-테스트를 쓸 건지, 상관 분석을 할 건지, 뭐 클러스터링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하면 되겠고, 분석할 때 소스들은 어떤 것들을 이용하고, responsibility 누가 이거 담당할 것인지, 시간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것인지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겠죠. 요거는 예시를 얘기하고 있네요. 키 태스크를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스트래티직 어퍼추니티를 활용하기 위해서 키 태스크들이 있을 텐데 잘 수행하고 있을까? 라는 이슈가 있으면 그 세부 이슈들로 브렉다운을 시켜주고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yes, no인지 이런 것들을 하이퍼세스에서 제시를 해주고 실제로 그런지를 분석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분석을 수행하는 그런 그 방법론, 우리 방법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일단 현황 분석이라는 거 먼저 해줘야 되겠다. 현황 분석이라는 건 현재 요 인더스트리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분석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동의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션을 데피니션 해주고 오버라이딩 퀘스천을 여기에서 현황 분석에서 뽑혀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슈 브렉다운으로 들어가서 모든 가능한 퀘스천들을 다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거기에서 뭐 스코핑을 좀 한 다음에 이슈를 정의를 해주고 서브 이슈까지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 퀘스천을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기서 제시를 해주고 컨센서스를 이루게 된다. 그 다음에 하이포세시스를 뽑아내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또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젝트 플래닝을 정의를 내린다. 우리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프로젝트 플래닝을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콜렉션과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계획을 세우는 게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쭉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슈 분석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라는 것들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인더스트리에 대한 분석도 우리 그 앞쪽에서 FAW 분석이나 5포스 모델 뭐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얘기는 했지만 여기가 조금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줄 때, 컨설팅을 해줄 때 기본적으로는 산업 분석을 먼저 해줘야 되니까 이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반드시 얘기가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 스트럭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금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 스트럭처에 대한 거, 발전에 대한 거, 그리고 프로덕트나 마켓에 대한 얘기들, 마켓의 사이즈나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프로덕트 마켓의 세그멘테이션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분석을 해줘야 될 거고, 디맨드와 서플라이 이쪽에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분석들을 해줘야 될 거고요.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몇 가지 프레임워크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산업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딜리버러블이라는 거는 이제 산출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컨설팅 보고서 할 때 딜리버러블은 뭡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컨설팅 하면 어떤 산출물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인더스트리의 스트럭처에 대한 것들,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발전, 프로덕트 마켓 분석, 마켓 서플라이 이코노미즈하고 산업 분석의 프레임워크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산업 구조를 이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기업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점이 이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산업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분석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먼저 보고 거기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걸로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산업이란 무엇인가? 우리 기술 경영할 때도 산업에 대한 분류나 정의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산업이라는 거는 기업들의 그룹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기업들의 그룹이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프로덕트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유사한 애들끼리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산업을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데피니션 한번 볼까요? 경제학자들은 인더스트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일단 컴퍼니의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은 마켓에 공급을 하고 있는, 마켓을 서플라이 하고 있는 그런 컴퍼니들의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거기에는 시장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그 substitutability, 그러니까 뭐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프로덕트가 또는 뭐 서비스가 이제 정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덕트나 어떤 서비스가 이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마켓이라는 게 정의가 되고 그런 마켓에 무엇인가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그룹을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에서는 디맨드 사이드와 서플라이 사이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을 때 A가 B에다가 뭔가 제품을 뭐 제품이어도 좋고 원료여도 좋고 부품이어도 좋고 공급을 하게 되면 이쪽은 서플라이 사이드가 되는 거고 이쪽은 디맨드 사이드가 될 거니까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인더스트리를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관점에서는 서플라이 사이드로 보는 거고요. 마켓 관점에서는 디맨드 사이드가 되겠죠.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거고 또 시장에서는 그 프로덕트를 수요하는 쪽이기 때문에 디맨드 사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점에서 프로덕트 또는 비슷한 프로덕트에 같은 프로덕트나 비슷한 프로덕트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분석해 줘야 된다는 거고 또 디맨드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니즈를 만족하고 있는 그런 요구하고 있는 컴퍼니들 그죠? 그리고 비슷한 같은 커스터머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그룹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덕트 관점 또는 만족하고자 하는 니즈 관점에서 각각의 인더스트리를 묶는 방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가지 관점에서 인더스트리를 레이어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same product, similar product, 또 same needs를 서브하고 있는 프로덕트, 그 다음에 same 커스터머 그룹의 스펜딩을 위해서 컴피팅하고 있는 프로덕트들 이런 식으로 얘들 분류를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세임 프로덕트면은 뭐 쉽죠. 프로덕트 어프로치 관점에서 우리가 인더스트리를 정의를 할 때 네 가지 디퍼런트 레벨을 가지고 인더스트리를 정의한다면 똑같은 프로덕트다라고 하면은 얘들은 되게 정의하기가 쉬울 겁니다. 가령 럭셔리 오토모바일 기업들을 묶어 놓겠다 라고 하면 얘들은 same 프로덕트가 되겠죠. 럭셔리 오토모바일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고 이건 프로덕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imilar 프로덕트나 또는 프로덕트 레인지 관점에서 보면 all automobile manufacturer들 유사한 그런 프로덕트를 딜리버리 하고 있는 기업들을 묶어 놓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same needs를 solve하고 있는 그러니까 same needs라는 건 모빌리티 관점이 되겠죠. 고객한테 이동성이라는 니즈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냥 오토모바일 뿐만 아니라 모터사이클이나 바이스클, 트럭 이런 것도 같은 산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조금 더 확대를 시킨다면은 똑같은 커스터머 그룹의 스pen딩을 위해서 컴퓨팅하는 프로덕트들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런 거죠. 우리가 뭔가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니즈가 있긴 하지만 그거 뭐 집에서 우리가 뭔가를 사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름대로 컴퓨팅을 하는 거죠. 차 사지 말고 그냥 무슨 안마기를 살까?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즘은 차에 그 안마기가 달려있는 차가 있던데 전혀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안마기가 차에 어떤 컴퓨팅하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major consumer durable new home이나 뭐 household appliance나 이런 것들도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인더스트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마켓 관점에서 보면 얘들도 넓은 의미의 같은 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A라는 오토모바일이라는 자동차 말고 그거 사는 것보다는 그냥 냉장고 좋은 걸 살래 또는 TV 좋은 걸 살래 이렇게 되면은 얘들도 컴피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켓 어프로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산업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분류를 할 때에는 공급자 위주의 분류인지 또는 수요자 위주의 분류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산업 공급자 위주의 분류표가 있죠. 표준 산업 분류나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공급자 위주의 산업 분류표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산업 분류표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 되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용하기는 쉬울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 미국의 그 자료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이 예시가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이네요. 우리가 아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콜롬비아 픽처스 영화 볼 때 가끔 나오는 거죠. 엔사이클로피아 브리테니카 같은 경우 뭐 그 다음에 캐리어라고 하나? 제럭스도 뭐 꽤 아는 게 많이 있네요. 우리가 이런 애들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프로덕트 관점에서 보면은 카핑 이퀴먼트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마켓 관점에서 보면은 오피스의 프로덕티비티를 높이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컴퍼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컬럼비아 픽처스 같은 경우에는 무비를 만든다 뭐 만든다라는 게 대부분 돼 있고 얘들은 뭐 도와준다 뭐 뭔가를 판다 서플라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얘들은 엔터테인먼트를 마케팅을 하는 마켓을 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브리티니카 같은 경우에는 엔사이클로피아를 판매를 하는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고 얘들은 인포메이션 디스트리뷰션 하는 관점 이렇게 산업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컨설팅 할 때는 사실 마켓 퍼스펙티브로 아이디어를 낼 때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프로덕트는 분석하기에 조금 더 좋은 산업 분류를 명확하게 나눠서 이 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많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산업 분석을 할 때 우리 뭐 독점이다, 과점이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허핀달 지수 같은 것들 많이 이용해요. 컨설팅에서 많이 무슨 지수 같은 거 허핀달 지수 뭐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가 조금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지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공신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들 타입을 보면은 퓨어 모노폴리, 퓨어 올리고폴리, 그러니까 얘는 과점이고 얘는 독점. 그 다음에 차별화된 과점 그리고 어, 그리고 독점적 경쟁 그리고 완전 경쟁 이런 식으로 얘기를
우리가 하죠. 아이고. 네. 그래서 완전 독점이라는 거는 한 기업만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치? 그러니까 산업 분석할 때 한 기업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독점이고, 그 다음에 퓨어 올리고폴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기업이 똑같은 커뮤니티를 생산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는 과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된 과점인 경우에는 얘들이 차별화된 프로덕트를 부분적으로 차별화된 프로덕트를 만드는 몇 개 기업이 있을 때는 오토모바일이나 뭐 화이트 구스, 그 백색 가전들 이런 것들은 삼성, LG 뭐 이런 몇 개 기업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얘들이 약간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differentiated 올리고폴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monopolistic comparative industry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또는 뭐 부분적으로 오퍼링을 디퍼런시에이트 할 수 있는 컴페티터들이 되게 많은 경우를 우리 독점적 경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뭐 차별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얘기하죠.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 장애들 많긴 많지만 컴페티터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디퍼런시에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퓨어 컴피티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경우를 퓨어 컴피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이블 솔트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된 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핑크 솔트 뭐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뭐 다를 수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퓨어 컴피티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 산업이 어떤 타입인가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경쟁의 수준이나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업에 대한 특징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는데 이제 각각의 산업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산업 구조는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일단 산업 구조 안에서는 플레이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에 관련된 그런 분석을 먼저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산업 안에는 디퍼런트한 플레이어들이 있을 텐데 얘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분석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 각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인텐트, 의도라고 하는 전략적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먼저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까라는 게 결국 기업이 인베스트먼트를 어디에 하고 있는가라는 정보가 있으면 얘네들이 실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거를 실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프로덕트 라인이나 또 M&A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얘네들이 실질적인 전략이 어떤 게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의도를 한번 분석해보고 그게 어떤 전략으로 발현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전략이 그렇다는 거고 얘들의 목적 또는 capability 또는 역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겁니다. 현재 퍼포먼스가 얘들의 목적 가령 profitability 수익성이나 마켓 쉐어 성장 뭐 R&D 수준 또는 뭐 퍼포먼스
이런 관점에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런 목표랄까? 목적이라고 하면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 목표가 미래에 달라질 수 있을까? 라는 것도 분석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capability 관점에서 봤을 때는 컴페티터로부터 포텐셜한 챌린지, 이게 얼마나 시리어스한가, 우리의 경쟁력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심각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1위이면은 걔네들의 위치를 계속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capability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갑자기 보지지? 그런 거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재무적인 관점, 뭐 자본, 장비, 워크포스, 우리 인력 같은 경우, 브랜드 로열티나 경영 관점의 강점들, 얼라이언스, 외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역량을 분석해 주는 게 각각의 플레이어들을 분석할 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냥 스태틱한 것보다는 얘들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것도 또 중요한 분석이기 때문에 경쟁자들의 전략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 변화들이 전략적인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컨설팅 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걔네들, 우리 클라이언트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의 전략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 결과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레이어들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경쟁자들의 미래 전략이나 디시전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겠구나, 또는 우리의 클라이언트의 전략이 세워졌을 때 이것들을 경쟁자들은 어떤 리액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프리딕션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항상 컨설팅을 나가보면은 우리 경쟁자가 뭐 하고 있는지가 가장 얘들은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게 컨설턴트로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컨설팅 할 때도 LG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LG 사람들은 삼성이 뭐 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경쟁자들이 뭘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퀘스천들, 앤서에 대한 퀘스천들은 뭐가 있을까? 우리의 컴퓨터는 누구고, 걔네들의 목적과 전략과 리액션 패턴들은 어떤 게 있고, 강점, 약점은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건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런 테이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플레이어가 있으면 현재 전략, 그리고 얘들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뭐 2000년까지 레베뉴 타겟을 100빌리언은 얼마인가요? 10억, 100억, 1000억을 레베뉴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얘들 capability 뭐가 있고, 또 기타 우리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정보들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에 대한 분석은 일단 플레이어가 누군가라는 것들을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그런 어떤 기준에서 중요한 포텐셜한 컴페티터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레비뉴, 프로핏, 사이즈, 프로덕트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플레이어들을 정의해 주고, 이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면 가장 중요한 컴페티터들이 누군지를 정의를 해주고,
걔들에 대한 관련된 인포메이션들이 어떤 게 있을지를 매트릭스로 만들어주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뭐 매트릭스 같은 것들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트를 정의해서 각각 플레이어들이 어떤 세그멘트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플레이어들의 capability는 어떤 게 있는지를 분석을 해주게 되고, 마지막에 comparative environment에 대해서 우리의 경쟁자들이 어떤 수준인가 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각각 그 인디비주얼 플레이어들의 강점, 약점들이 뭐 재무적이든 아니면 뭐 제품 관점에서 얘기를 하든 퍼포먼스 관점에서 캐시플로우가 좀 강하든 약하든 이런 강점, 약점들을 뽑혀주게 되면 전반적인 인더스트리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가능할 것이고, 또 여기에 게임 시어리나 디시전 트리, 엔드 게임 애널리시스, 플레이드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글쎄요, 뭐 게임 시어리 뭐 이것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디시전 트리 이런 약간 학구적인 거를 컨설팅 그 트레이닝 모듈에 넣어놓은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물론 중요하게 활용될 수는 있겠죠. 제가 학교에 있다가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처음 컨설팅 갔을 때 이제 장표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리트러처 서베이를 좀 해서 그걸 넣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컨설턴트들이 되게 신선해 하더라고요. 그거 좋은 단어다라고 하면서 한번 넣어보자라고 해서 넣고 했었는데, 우리 연구한 사람들은 리트러처 서베이라는 게 되게 일반적인 프로세스고 단어인데, 컨설턴트들은 사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배경 이론에 대한 리트러처 서베이 같은 걸 잘 못하죠. 그런 것들 이제 집어넣으면 신선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에 게임 시어리나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이 학구적인 것들인데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한 그런 것들이 컨설팅 보고서에서 나온 거는 거의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플레이어에 대한 분석의 키포인트는 어떤 거, 이건 좀 읽어보세요. 레퍼런스도 한번 보시고.